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한꺼번에 몸에 붙이실 수 있게 초보 눈높이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멈추고 메모하실 필요 없게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처음이라도 손이 덜 떨리게 해드리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는 코인 거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달궜던 300만원을 1억 8천만원으로 키웠다는 중학생 단타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새는 돈인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조수처럼 써서 하루 50만원을 꾸준히 노리는 단타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팁과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고정 댓글부터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초보도 따라하는 거래는 어렵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같은 대표 종목을 고르고 차트 시간봉을 하나로 정해두고 같은 화면만 반복해서 보시는 게 첫 단추입니다. 주문은 처음부터 시장가로 던지기보다 지정가로 천천히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갈 가격, 나올 가격을 미리 적어두면 감정이 덜 흔들리고 실수도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포지션 크기는 작게, 레버리지는 낮게부터 잡으세요. 초보가 제일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 한 방에 벌자는 욕심이 올라올 때인데 그때가 바로 실수의 시작입니다. 네이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중학생 이야기를 뜯어보면 핵심은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짧게 먹고 빨리 정리하는 루틴입니다. 큰 파도 말고 작은 물결만 계속 건지는 방식이죠. 3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이라는 숫자는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가 사람을 끌어당긴 이유는 규칙을 정해두고 지키며 매매를 기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수수료 할인 꿀팁입니다. 수수료는 실력과 무관하게 계속 빠져나가니 처음부터 줄이는 장치를 깔아야 합니다. 할인 링크로 가입하거나 수수료 혜택 조건을 챙기면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주문 방식입니다. 급하게 따라붙는 주문보다 호가에 걸어두는 주문은 수수료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등급이나 쿠폰 같은 것도 가능하면 초기부터 챙겨두세요. 네 번째, AI 활용법은 대신 매매가 아니라 대신 정리입니다. 뉴스 요약, 지표 체크, 매매일지 분석을 AI에게 맡기면 사람보다 빠르게 실수를 찾아내줍니다. 하루 50만원을 매일 벌겠다는 말은 목표로 삼는 수치에 가깝습니다. AI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같은 기준으로만 진입 청산을 반복하면 수익을 감이 아니라 절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입 이벤트 100달러는 시작 연습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해서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하면 입금 없이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만으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 거래가 잘 맞으면 몇백만원 규모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 머리 아픈 이야기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상상해보세요. 10년 전 금이냐, 주식이냐, 코인이냐, 부동산이냐를 놓고 10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주식 쪽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랐다고 치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원 넣은 분은 2026년에 대략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꽤 괜찮죠? 그 다음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갖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4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죠.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군마다 속도 차이가 꽤 큽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 비교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 그 변동성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지 무조건 상승만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세금 쪽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큽니다. 어떤 분들은 코인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 부담이 덜하다고 느껴서 매력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해외 거래소를 쓰면 세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거나 막혀 있지만 해외는 레버리지로 보유 금액보다 크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를 쓰면 5천만 원을 굴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30억 같은 큰 투자금을 가진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으면 수익폭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핵심이 됩니다.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출발선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것입니다. 칼을 아무거나 들면 요리가 안 되듯 거래소가 불편하거나 비싸면 단타는 시작부터 손해입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이유를 3가지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50만 원이 있어도 5천만 원까지 굴릴 수 있으니 사람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수수료 차이가 곧 실력 차이처럼 커져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분들이 해외를 찾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어디인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왜 숨은 보스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해보죠. 겉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해봅시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합치면 1회 거래의 수수료가 22만 원쯤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기선제압 당하는 느낌이죠.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러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게 단타에서 실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럼 큰 거래소 4곳과 여기서 A 거래소라고 부를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4%입니다. 단타는 이 소수점 차이가 결국 통장 잔고 차이로 남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힐 때 바로 물어볼 곳이 있느냐가 초보에겐 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숫자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바로 연결되느냐는 편의성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냐, 그리고 $100 이벤트가 어떤 조건이냐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거래소 고르실 때 그 표부터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단타의 핵심,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파도가 큰 바다라서 타이밍이 곧 생존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쉽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방향만 다르고 둘 다 베팅입니다. 롱은 언제 유리하냐? 첫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면 시장이 위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상승 쪽으로 힘이 붙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참여자가 늘고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보고 롱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호재가 터질 때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냐? 기본은 하락 추세입니다. 차트에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힘없이 꺾이는 패턴이 이어지면 아래로 끌리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라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를 하락 신호로 봅니다. 시장의 기류가 바뀌는 지점이라 숏 타이밍 후보로 자주 언급됩니다.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약한 상승은 꺾일 가능성이 있어서 숏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숏이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는 길 찾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한 가지만 맹신하지 말고 서로 겹치는 신호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판단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날은 장이 조용하고 어떤 날은 폭풍인데 이런 도구로 지금이 어느 쪽 장인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유리해집니다. 감으로 찍기보다 신호를 모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팁이랑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소 정보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이제 감 잡았다 하실 수 있는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